안녕하세요, 나리예요. 오늘은 제가 유튜브에 영상을 이제 호주 관련해서 간호 공부하는 거를 몇 가지 올렸더니 이제 그 좀 질문들을 남겨주셔서 그거에 대해서 조금 이제 답변을 드리면서 제가 아는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한국에서 이제 간호 경력이 있는 분들이 호주에 오는 경우에 다시 간호학교로 가야 되는지 그 부분을 인정을 해주는지에 대해서 물으셨는데요. 아마 학교마다 조금씩 그걸 인정해주는 부분이 다른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학교에서 한국에서 간호를 들은 것 자체를 가지고 그거를 완전히 학위로 인정해주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대부분 한국에서 들었던 수업이나 이런 것들을 좀 크로스 체크해서 그 몇 과목 기본적인 걸 좀 빼주는 정도로 하지, 그 한국에서 배운 간호 학위가 호주에서 동등한 간호 학위로 인정이 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고요. 한국에서 이제 들은 것들을 그 수업 몇 개로 이제 인정을 해주는 부분이 많아서 저희 그 학교에 있는 인터내셔널 스튜던트 애들도 보면 그 1학년 수업을 보통 몇 가지를 빼주고 나머지는 이제 다 들어야 되는 경우가 많은데, 왜냐면 대부분 그 호주에서 그 간호를 하면서 배워야 되는 그 법이라던가 에틱 이런가 코드 오브 컨덕트 뭐 이런 호주의 그런 간호사들이 따라야 되는 룰들이 있는데 그걸 어차피 다시 다 배워야 호주에서 이제 그 간호사로 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정도로 인정을 해주는 걸로 알고 있고요. 자세한 거는 그 본인의 그 코스 코디네이터라고 학교마다 있거든요. 그래서 본인의 그 들었던 수업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직접 이제 그 학교에 컨택을 해서 물어보시는 게 가장 정확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비에 대해서도 좀 물어보셨는데요. 간호학과를 다니는 것에 대한 학비는 이제 학교마다 조금씩 다른데 제가 알기로는 제가 다니는 데가 그래도 비교적 싼 편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게 싸서 이제 한 학기에 거의 한 한국 돈 1,000만 원 정도 들어요. 그렇게 3년을 다니니까 6천만 원 정도가 이제 소요가 되겠죠. 그러니까 싸진 않습니다. 굉장히 돈이 많이 필요하고요. 그 학비는 마련을 미리 하고 오시는 게 좋다고 많이들 조언을 하시고, 여기서 이제 아마 용돈 정도는 버시는 건 가능할 것 같아요. 그것도 이제 조금 잘 플랜을 세워서 오시고, 뭐 한 10년, 20년 전에는 여기서 일하면서 학비도 벌고 뭐 다 가능했다는데 지금은 그렇게는 안 될 것 같아요. 워낙 공부도 어려운 편이고 그렇게 그 일을 많이 하면서 그냥 설렁설렁해서 간호가 이제 공부가 될 만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준비를 한국에서 금전적으로 해결해가지고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호주 이민과 유학을 스스로 준비했냐는 질문이 있었는데요. 저는 저 혼자 한 게 아니고요. 이제 가장 먼저 했던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하시는 것처럼 인터넷이나 유튜브 이런 것들을 많이 찾아보고, 그 네이버에 카페도 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가서 정보를 좀 알아보고, 이런 느낌이구나, 이런 루트를 통해 사람들이 갔구나를 먼저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학 박람회나 이런 뭐 설명회 이런 것들이 있어요. 보통 이제 무료로 진행되거나 참가비 정도를 받는데, 거기에 가서 이제 디테일한 세미나를 듣고 그 정보를 듣고 나서 그 상담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보통 이제 전문가와 연결을 해드리는데 그렇게 이제 연결을 좀 해서 나의 자세한 상황을 컨설팅 받아보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한 일이었다고 생각하고요. 그 컨설팅에서 저의 처음에 계획과 이제 많이 바뀌게 되었죠. 근데 어쨌든 이제 더 현실적인 그 플랜을 세울 수 있게 되었으니까 되게 그 부분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호주 유학이나 이민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그 두 가지를 먼저 하시고 사전 조사를 꼭 하시고 그 다음에 전문가의 상담을 꼭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그 상담했던 그 업체는 여기 위에다 링크를 걸어 놓을게요. 그리고 밑에도 이제 정보를 넣어 놓을 테니까 그걸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학이나 편입은 어떻게 준비했냐고 이제 또 여쭤보시는데, 이건 아마 이제 그 학교에 대한 입학을 말씀하시는 거겠죠? 저는 이제 업체를 선정을 해서 그분들이 이제 대신 진행을 해주셨는데,
요즘에 호주 학생 비자 거절이 굉장히 많이 되는 추세라고 해요. 그게 한 작년부터 그랬던 것 같은데, 재작년쯤부터? 예. 그게 이제 호주에 그냥 조금 더 있고자 그 학생 비자를 계속 연장해서 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걸 조금 이용하는 경우가 좀 있어서 그런지 그게 많이 강화가 됐어요, 법이. 그래서 학생 비자로 거절이 되는 경우를 꽤 많이 봤어요. 전 처음에 이해를 못했거든요. 왜 내가 내 돈 주고 학교를 간다는데 내 비자를 자르냐, 너네들이 어쨌든 돈을 버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서류가 미흡하거나 좀 뭔가 미심쩍은 생각이 들면 바로 이제 그 거절이 나는 경우가 이제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업체를 선정하는 걸 굉장히 그 추천을 하고요. 그 업체도 이제 유학만 하는 것보다는 그 이민을 같이 하는, 만약에 이제 이민이 생각이 있으시다면 이민을 같이 하는 업체를 선정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이제 워홀을 저희가 신청을 하면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1년을 쓰고 최대 이제 그 안에 1년 안에서 그 농업이나 뭐 공업 쪽에 그 3개월인가 최소 3개월 정도의 그 기간을 그 충족을 하면 그 2년으로 늘려주는 그 조건이 있거든요.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그래서 그거를 많이 이제 물어보시는데, 그걸 쓰고 나서 돈을 모아서 이후에 공부를 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우시는 분들이 꽤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예전에는 그 계획이 크게 무리가 없었는데 요즘에는 그 워킹 홀리데이를 먼저 하고 그 유학 비자를 받는 것에 대해서 약간 그 호주 이민성에서 미심쩍어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그냥 여기서 살려고 하는구나. 그러니까 정말 이 학업에 관심이 있고 그 학교가 필요한 사람에게 이제 비자를 주려고 하는 게 어쨌든 간에 그 호주 학생 비자의 목적일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목적에서 좀 벗어난다고 이제 해석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그런 앞에서 말한 것과 유사한 건데, 그래서 좀 이 부분은 전문가 상담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만약에 본인이 한국에서 워킹 홀리데이로 호주를 먼저 와서 거기서 돈을 벌어서 유학을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그 생각을 하시기 전에 그 생각이 어떤지를 조금 상담하시는 전문가하고 이야기를 해보고 괜찮은 플랜인지를 좀 확인을 하고 그 나중에 이후에 업체에게 그 유학을 미리 이제 준비를 해놓는다던가 이런 프로세스가 필요하거든요. 왜냐면 저 같은 경우도 그 입학하는데 거의 한 1년 전부터 준비를 했는데 좀 심한 경우는 2년까지 그 학교에 자리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간호나 뭐 회계 이렇게 조금 이민 쪽에 관심이 많거나 이런 좀 관련된 학과들은 뭐 2년 전에 미리 마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2019년이니까 2021년까지 정원이 이미 마감되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학교마다. 사정은 조금씩 다르겠지만. 그래서 만약에 내가 워홀을 1년, 2년 하고 나서 유학 입학을 하겠다 계획을 하시는 게, 그렇게 계획을 하신다 하더라도 지금 움직이셔야 되는 거예요. 유학생 비자를 받으려면. 그러니까 이게 되게 어쨌든 미리미리 준비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생각을 하신다면 본인 스스로 하지 마시고 이건 전문가하고 상담을 하셔서 어떻게 플랜을 짜는 게 좋을 것인지,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상담을 받고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 질문은요. 호주 간호사에 대한 연봉이나 근무 조건 등에서 조금 알려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뭐 저도 간호사로 일을 직접 한 건 아니니까 디테일하게는 말씀을 못 드리지만, 제가 이제 실습을 다니면서 봤던 것이나 제 이웃이 또 나이 머리 백발의 이제 할머니신데 간호사로 아직도 일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들은 것들을 조금 종합해서 말해보면, 한국의 간호사와는 조금 다르게 호주의 간호사는 정말 뭐 60, 70까지 자기가 무릎만 된다면 일을 할 수 있는 분위기고, 일을 하시는 분들도 실제로 많습니다. 간호사는 시프트별로 일하잖아요. 그래서 그 시프트가 그 법정 근로 시간이나 이런 걸 조금 오버하는 경우가 있다고 해요. 그러면 이제 그거를 좀 모아놨다가 휴일 같은 걸로 이제 보상을 해주는데,
그게 뭐 1년에 많이 모으면 한 달은 이제 한 달 정도 되고, 원래 그 한 달간 휴가를 쓸 수가 있고, 뭐 그래서 거의 간호사분들이 짧게는 한 달에서 2달 정도를 1년에 노실 수 있더라고요. 그리고 뭐 태움이나 뭐 이런 차별이나 이런 것들도 한국에 비해서 그렇게 막 심각한 수준은 아닌 것 같아요. 뭐 어딜 가나 약간의 문제점이나 뭐 이런 것들은 있는 것 같은데, 그 많은 분들이 간호에 대해서 입 모아서 하는 이야기가, 여성으로 혹은 이제 누구든 간에 지역과 뭐 나이 상관없이 일 구하기도 좋고, 뭐 돈도 잘 벌고 하는 직업이다, 이렇게 모두들 인정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뭐 연봉이나 초봉 이런 거 찾아보면 네이버에 뭐 간호사, 호주 간호사 연봉 뭐 초봉 뭐 6천만 원, 8천만 원 이렇게 시작하시는데, 사실 그거가 수당을 뺀 금액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밤에 일한다던가 공휴일에 일한다던가 뭐 이러면은 호주는 딱 정확하게 그 로딩이 붙거든요. 그러니까 추가 금액이 붙습니다. 뭐 아무래도 거기에 쓰여 있는 금액보다는 조금 더 버신다고 생각하면 되고요. 간호사로 일하시면 크게 뭐 어떻게 사시느냐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크게 그 사는데 금전적으로 어려움은 안 느끼시고 사실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혹시 호주인과 결혼을 했을 때 그 한국인이, 그 외국인이 그 호주의 그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느냐라는 질문을 어떤 분이 주셨는데, 가능하고요. 다만 요즘에는 그 심사를 좀 까다롭게 한다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여기는 사실혼, 뭐 동거 이런 거 다 인정을 법적으로 해주는데, 다만 그거를 통해서 PR을 주는 경우, 영주권을 주는 경우에 그거에 필요한 서류와 심사가 굉장히 까다롭고 그 기간도 길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용도, 그 심사 비용도 꽤 많이 들고. 네, 오늘 좀 이제 호주 간호에 대해서 좀 궁금한 부분을 좀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뭐 얼마나 궁금증이 풀리셨을지는 모르겠지만, 또 이제 저랑 계속 이제 영상을 찍으면서 그 궁금했던 부분들 있으시면 남겨주시면 제가 또 이런 영상을 계속 만들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하고 구독 눌러주시고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